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의 예약 구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21일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1월 16일부터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겪으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로는 매달 여러 건의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갑작스러운 예약 구매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25%의 상호 관세와 함께 펜타닐 유입 책임을 물어 2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총 14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니케이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트럼프 정권에 맞서 그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농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신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대두 조달처는 브라질이다. 브라질 대두 생산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4월 초 단 일주일 동안 브라질산 대두를 최소 240만 톤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통상 중국이 한 달간 소비하는 양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중국은 전체 대두 수요량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며 이는 주로 돼지 사료로 사용된다.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민심 악화 및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대두와 옥수수 외에도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 면화, 소고기 수입을 줄이는 추세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20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3월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와 면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0%, 90% 급감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역시 20% 감소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 대두 농가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두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미국의 대중 대두 수출액은 약 128억 달러로 이는 미국의 전체 대중 수출액의 9%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미중 간 상호 보복 관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 농가들은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길이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 농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도, 이집트, 멕시코 등 제3국 수출 시장 개척이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대두수출협회와 대두협회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대두 가공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바이오 연료 등 사료 이외의 대두 활용 방안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민들의 또 다른 희망은 정부 보조금이다. 트럼프 1기 무역 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23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은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을 틈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전 세계 콩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 브라질은 40%를 생산하며 미국을 앞선다. 브라질 최대 대두 재배 지역인 마투그로스주의 한 생산업체 관계자는 뉴욕타임즈에 미국산 콩을 못 구하게 되면 중국은 브라질산 콩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브라질산 콩 현물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1기 무역 전쟁 당시에도 브라질은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다. 2017년 이후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은 3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14% 감소했다.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2017년 약 40%에서 지난해 20%까지 하락했으며 반대로 브라질산 비중은 같은 기간 약 50%에서 70%로 증가했다. 이번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브라질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중국은 브라질의 항만, 철도 등 물류 운송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중국행 대두 물량을 늘릴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에는 남미 최대 항만인 브라질 산토스항에 중국 국영기업 코프코가 주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터미널도 개장하여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고 브라질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무역 전쟁에서 농산물 카드가 효과를 보았던 만큼 중국은 이번에도 미국의 핵심 지지층인 농가를 압박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농산물 외에도 희토류를 무기화하여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라나 포르아 칼럼니스트는 미국 기업들이 적시 생산 모델을 추구하여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지 않는 경향을 지적하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제한하거나 코발트와 같은 중요 광물의 수출을 금지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기차, 의료기기, 항공, 우주재료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 중단은 미국의 적시 생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로와 칼럼니스트는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부흥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관세와 규제 완화, 감세라는 트럼프노믹스의 세 가지 축이 미국 제조업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피해를 보는 미국 수출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로비스트들의 면세와 각종 보조금 요구로 인해 정치적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닌 잘못된 정책 설계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과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자원의 통제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자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농가와 제조업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